현 씨는요, 김정은의 탈북자에 대한 집착을 반영하듯 심상치 않은 납치와 공작의 징후까지 내세우는 그런 첫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앤 이슈는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여드레 전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세상에서의 하루하루가 지금 같았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다. 저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제 너는 지금 지은 죄가가 있는데 적의 땅을 밟는 순간 청살당할 것이다. 감에 죽는다. 이런 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어디 한 생각 죽어도 정부의 품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정부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최고로 저희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없으니까 다 커피차, 물병, 거울, 키도 딱 놔두고 갔으니까 책상에 걸어듯이 서랍 같은 거 이런 게 이거가 떠날 걸 알고 약간 챙겨가지고 간 걸까요? 그냥 봐요. 냉장고 다 빼놓고 벌써는 안 빼놓고 와요. 이 소식은 김종봉 전 국정원 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지영 북한 전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임지연 씨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직업이 따로 있었고 정치범 수용소는커녕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을 것이라는 한 탈북자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지연이가 북한에 자기가 그 활동하는 직업이 있다고 그죠? 친구의 소개로 소개받은 친구가 선생님한테 접근해가지고 선생님이 사생활을 파악해서 가지고 간다고 해요. 탈북자 할머니 그 북한에 그 안동에 나 있는 브로커들한테 쏘가서 건너가서 기자회견 한 할머니는 그건 바로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니까요. 영웅으로 대접받는데 정치범 수용소로 가요. 거기 되는 선생님도 기자생활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놈이 꽁 뚫는 건 맞아요. 맞나? 내가 사는 아파트에 있잖아요. 탈북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한 15년 전에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갔어요. 정치범 수용소는커녕 북한에서 선전전에 최전선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임지연 씨가 떠난 방에 탁상용 액자 2개, 이 사진까지 모두 가져갔던 임지연 씨에 대해서 아직 정보당국이나 경찰이나 종잡을 수 없는 행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동기 파악을 말이죠. 네, 일단 지금 뭐 우리 민족끼리 이런 TV를 통해서만 이제 외부에 알려져 있고 사실 이 매체는 국내 매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방송되는 매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외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의 어떤 대내적인 매체에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좀 우리 측을 향해서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이 되고 사진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데 갈 때 사진을 가져갈 때는 사실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네. 어떤 기억을 지우는 것이고 또 그 어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뭐 그런 의미로 사실은 우리가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 이제 사진을 다 가져가고 또 남녀간에 사귀다가도 사진을 지우는 것은 이제 그 사람하고 끊겠다, 인연을 끊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마 임지연 씨가 자신의 방에 있던 사진을 가져간 것 자체는 보면 이제는 아마 다시금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또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탈북 종업원 여성들을 어서 돌려달라라고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임지연 씨와 탈북 종업원에 대한 북한의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북한은 탈북 여종원들이 작년도 4월 달에 탈북했을 때부터 네. 끊임없이 납치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보내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그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그 제의를 하게 되면 그 12명을 돌려보내기 전에는 절대로 이산가족 상봉이 응할 수 없다. 이런 네. 현재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임지연 씨 문제하고 이거는 뭐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네. 임지연 씨 문제는 우리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조선중앙TV나 북한의 대내 매체에다가 내놓기는 조금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탈북을 2011년도에 해서 2014년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3년 동안 행적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무슨
여러 가지 뭐 음란물을 찍었다는 설도 있고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 그렇군요. 자체가 아마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 조선중앙TV에 내보내기 시작하면은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선전전에 현재 내서지 못하고 일단 우리 민족끼리 가지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데 소재로 이제 쓰고 있다 그러고. 근데 아까 왜 사진을 가져갔느냐?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사람이 한국을 떠날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네. 이것 자체를 북한을 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은 한국을 떠나서 중국에 살겠다. 여기까지가 그 사실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납치를 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제 우리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지금 공감을 이제 가고 있는데요. 북한 식단 종업원을 왜 그렇게 북한이 집착하면서 오늘 네. 임지연 씨에 대해서 한참 언론의 관심이 뜨거울 때 다시 한번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납치해서라도 데려오라라고 했던 탈북 특히 여성들에 대한 그 관심을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라도 우리하고 지금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지금 있고 12명의 그 여성 정업원들을 우리가 이제 협박해서 아니 해외에서 몰래 이제 그들을 납치해서 데려왔다.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자기네는 뭐 이제 국제적으로 뭐 북한이 항상 납치하고 이런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대한민국도 결국 공화국 국민들을 이렇게 납치해서 데려가는 이런 국가다는 걸 여론에 계속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이고요. 네. 한편으로 또 이제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또 별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처음에는 어떤 해유 그리고 또 이제 위협 같은 것도 이제 전화로 탈북자들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위협도 이제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나라로 갔던 북한을 배반하고 자본주의 나라로 갔던 사람들이 도리어 북한으로 돌아온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민족끼리만 나왔습니다. 조선중앙 방송에는 북한 주민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방송이거든요. 그걸 네.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북한은 오히려 이제 더 청결하고 북한은 뭐 납치나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더 깨끗한 나라고 너희 자본주의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사람 못 살 나라다 이런 걸 우리한테 이제 반격하는 거죠. 근데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열쇠를 넣고 가고 또 뭐 사진을 가지고 갔다 이런데 하나원에서 정황이라든지 임지연 씨가 여기서 살면서 이제 평시에 중국말도 되게 잘 썼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정말 살려고 중국에 갔는지 아니면 그 남자친구가 정말 임지연 씨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 중국에서 살자. 그래서 임지연 씨가 여기서 뭐 혹시 그 돈을 빚졌는지 임지연 씨가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는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통장은 얼마간의 돈은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완전히 가져가진 않은 거죠. 근데 돈을 많이 꺼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남자랑 중국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간 건지 그리고 또 이제 가기 전에 그 TV 뭐 방송에 전화해서 이번에 TV 출연 예능 프로를 못 출연한다.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못 출연합니다 하고 그걸 갑작스럽게 취소했다고 네. 합니다. 바로 녹화하기 며칠 전에요. 그 정황으로 볼 때는 분명히 중국에서 어떤 전화를 받고 갔다. 그 전화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게 하는 전화인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나랑 같이 너랑 영원히 살자 이렇게 된 전화인지 그건 아직 누구도 모르는 거죠. 네. 김정은의 최근 자신감,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늘을 찌르는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은 이렇게 탈북자들을 비난을 하다가도 이제 남한 사이를 교란하는 미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선전전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우물안 개구리가 있다면 우물 밖 세상을 나갈 필요가 없다고 개구리를 활용한 선전전이라는 이 증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광고에서의 하나의 북한 선전 매체의 폭풍이니까 북한은 폐쇄된 국가니까 예를 들어서 우물 안에 개구리 5마리를 잡아야 하는데 개구리 2마리는 밖에 튀어나와서 세상 구경을 하면서 야, 너 우물 안이 나쁘고 썩어 빠진 그 거시로구나 이걸 아는데 거기 있는 놈들은 예보 실정을 받으니까 밖에 나와 있다가 다시 우물 안에 뛰어들어가서 북한에 들어가서 폐쇄된 정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민들이 그저 말만 듣고 아는 아이들을 따라다니면 선전한다고요. 거꾸로 선전한단 말이지. 진실적으로 말하는 거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썩고 병든 사이다 나 자체도 내가 뭐 힘들게 몸을 팔고 식당 일을 하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중국 각지 다니면서 저 일주일에 한두 번 쓴 거 계속 그저 모델로 저 대한민국 좀 계속 비방하면서 그 인민들을 한대로 김정은의 주위에 묶어서 위한 그 신천일을 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금.
탈북자들이 정작 남한에 갔더니 사람 사는 곳이 못 되더라라는 그런 취지를 북한 주민에게 계속 앞으로 알릴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썩고 병든 사회, 이 메시지가 특히 10월 11일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북한의 탈북자가 지금 한 3만 명 조금 넘는 네.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탈북자들이 어떤 좀 주춤한 흔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착금이 예전보다는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네. 사실 탈북자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탈북자 숫자가 많아지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탈북자에 대한 좀 혜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이 중국 통해서 넘어올 경우에 사실은 이 중국 브로커들한테 주는 돈만 줘도 사실은 여기 정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네. 이제 장마당 경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활성화되면서 나름대로 거기서도 잘 이제 무역만 잘하면 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이제 뭐 되니까 아무래도 네. 좀 주춤한 상황에서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는 김정은 체제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로서는. 왜냐하면 김정은은 사실은 북한에 거의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 면에 지금 ICBM과 핵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이 남보다 살기가 좋다. 여기서 네. 결국은 탈북자들이 정말 못 살아 다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을 좀 선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잡아들이라 다시 이제 하라고 하는 이유도 보면 그러나 좀 선전전에 어떤 이용하기 위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탈북자를 다시금 이제 북송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회유와 협박으로요. 투 트랙을 결국은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빨아들이도록 하는 북한의 일명 보위부 요원 파견 납치조가 있다라는 중국의 한 호텔이 조금 전에 보도로 나왔습니다. 저런 곳을 전쟁기지로 삼아서요. 탈북자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든 아니면 회유를 하든 북한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거죠. 네, 단동에 뭐 라이프스 호텔이 뭐 북한의 그 탈북자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네. 그뿐만 아니고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 대남 공작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그 한 몇 개 층을 전부 다 북한 그 대남 공작원들 그러니까 사이버 인력뿐만 아니고 보위성에서 직접 그 관을 하기 때문에 그 호텔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북한 들어가는 것만큼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거기에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뭐 투숙을 한다든가 네. 뭐 로비에서 무슨 뭐 커피 마신다고 하면은 모든 일거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정보 수집이 돼가지고 북한에 보고가 되고 탈북자들은 저런 호텔이 문제가 혹은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탈북자들이 그 북한이 운영하는 호텔들은 정보를 좀 알 겁니다. 그러나 네. 중국이 운영하는 호텔도 위험한지는 잘 모르고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네. 조금 더 추가할 말씀은 현재 북한이 이렇게 탈북을 했다가 재입북한 사람들을 가지고 선전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사회가 못 살 때라고 이렇게 선전하는데 이게 몇 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최근에 넘어온 탈북자들한테 나 지금 좀 물어봤더니까 대한민국에 갔다가 되돌아온 탈북자들이 남조선이 못 살 거라고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자기도 탈북을 몇 년 전에 계획을 했는데 네.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탈북을 미뤘다가 그렇군요. 최근에 탈북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봐도 상당히 몇 개 들어가는 그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제 그 탈북을 했던 사람을 다시 재입국시키는 그런 공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 불명의 탈북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보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중에 3% 900명 정도는 어디 사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월북이 됐을 수도 있고 납북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나 북한의 의도가 있다면 대한민국을 활보하면서 북한에서 알아채기 어려운 세세한 현장 정보를 얻어가려고 하는 공작은 이 안에 없을까요? 과거에 대남 공작원이 있었다면 어떻게 활용을 했을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보위부 부국 산하의 대남 부서가 그 한국의 드라마를 24시간을 촬영해요, 교대로. 탈북자들이 이러저러한 우리 이웃수가 군사기지 숨어서 촬영 안 하고 여기 앉아서 다 TV 보고 다 알잖아. 우리 군사 비밀에 대한 거 우리나라가 거의 오픈하다 놨어요. 북한이 생물적으로 모르니까 얘들이 그걸 날아가는 거야. 아니마다 다 이같지. 또는
새로 개척되는 지하철 약도를 뭐 하라. 너는 뭐라. 원정아처럼 뭐 너는 전문 군 장성급들을 만나가지고 군부 비밀을 너는 뽑으라. 이제처럼 뭐 너는 가서 모델로 일을 하다 오라. 조선석 때문에 쫑개 한 마리가 대동 강물을 흐린다고 탈북자들이 내주에도 그랬고 서울 시내 지방 시내 가서 탈북자들 쭉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 탈북자들이 많거든.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24시간 모니터하는 북한은 텔레비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하철 노선도까지 꼼꼼히 발로 확인하고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드라마만 모니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간되는 모든 신문, 방송을 전부 다 모니터합니다. 모두 모니터를 하고 네. 거기서 방송 내용 중에서 특히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전부 다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임지연 씨 같은 경우가 바로 네. 이제 북한 제재를 비난했기 때문에 바로 타겟이 됐고 저 사람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바로 이제 문제가 북한이 목표로 했을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유인을 해서 또 납치를 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노선도 그러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네. 그 지하철 노선도나 이런 사소한 정보는 북한도 중국 인터넷 회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1600 네. 회선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네. 사소한 거는 입수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인터넷 속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군에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던 사단이나 네. 특정 부대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가 자세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전부 북한이 전부 다 보고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 좀 자제해야 될 겁니다. 네, 북한에서는 의외로 한국의 우리나라의 군사기지가 오픈이 돼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부분 아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다시 정보를 넘겨서 재입국에 성공했다는 탈북자 강모 씨. 이 사람의 경우에는 방송도 출연을 하면서 가명으로 활동을 했었다고요. 네. 근데 이분하고 이제 동명인이 한 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분은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직접 인터뷰하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헐뜯는 네.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분인데 저분이 다시 지금 재탈북을 하신 겁니다. 네. 북한에서 다시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재탈북을 해서 다시 지금 우리나라 기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분이 이제 성이 강 씨고요. 임지연 씨랑 같이 출연했던 강 씨는 또 다른 분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탈북자들의 최근에 음독 자살 혹은 북송 위기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동당 지역의 간부 일가족이 북한으로 다시 실려가게 되자 음독 자살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얼마나 북송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까?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사실은 이제 탈북을 한다는 게 어떤 이제 자기의 모든 미래를 그 목숨에다 이제 다 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말해서 두만강을 건너다가 운이 나빠서 죽을지 아니면 뭐 가다가 총에 맞아 죽을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만강을 넘을 때 야 이거 두만강 건너다가 이 사품 치는 물결에 휘말려 가면 정말 한순간에 죽겠구나 이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요. 많은 탈북자들이 이제 넘으면서 특히 가족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항상 쥐약이라든지 그 양재물 고체덩어리라든지 그런 이제 먹으면 이제 자살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떠납니다. 네. 죽기 않으면 살기라는 생각으로 이제 떠나는 거죠. 더군다나 그분 가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심양에서 잡혀서 음독 자살했다는 그 가족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행정 간부라도 이제 한 자리 했었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서 거기서 죽기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짓을 아마 이제 자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탈북자 강모 씨가 북한에 넘긴 정보는 상당히 치명적인 것도 있던데요. 네. 이게 지금 중국과의 우리나라 관계가 사실 좋을 때는 예전에 네. 탈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당국에서 상당히 좀 보호를 한다든지 또 제3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보내준다든지 이런 이제 협조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사드 논란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중국이 보면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북한 내 중국 내에서 사실 탈북자 단속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북한에 있는 요원들이 지금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이제 그냥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예전같이 좀 우리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괜찮을 때는 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상당히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원래
북한과 중국 간에서 네. 한중 관계와 상관없이 북중 간에서 탈북자 문제에서는 입장이 같아요. 같고 북한 입장에서는 뭐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불법 월강자입니다. 불법 네. 입장이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전부 다 북한에 돌려보냈던 게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 입장인데 뭐 다만 뭐 한중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얘기해서 일본 뭐 북한에 보내는 것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늦추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중 관계 상관없이 일단은 북한과 중국은 그 탈북자 문제 한 통속이다 보면 틀림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5명 가족이 음독 자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체포돼 가지고 북송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상당한 숫자의 그 탈북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뭐 병사라든가 아니면 네. 뭐 달리는 열차에 뛰어내려 가지고 죽거나 한 사례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건 뭐 우리가 통계로 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은 북한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두 분의 일치된 의견인 것 같아요. 북한의 여행, 미국은 전면 금지하기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다음 달 말부터 말이죠.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 될지 모른다. 열정을 불태우듯 외국인들이 북한을 다녀온 모습들 요즘 속속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여행을 저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We're doing a bicycle tour of Pyongyang. We're on bikes. It's quite amazing. Baksangun, where are we going? Hey, we are going to the school children's Paris. Yo. Yeah! 안녕하십니까? Baksangun, what's happening over here? 한때는 악의 축으로 불렸지만 폐쇄적이고 그래서 더 신기한 나라처럼 보는 외국인들의 여행을 끝까지 즐겨보겠다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 그 미국이 이제 다음 달부터 북한에 대한 여행을 금지하겠다고 이제 조치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조치입니다.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는 자유를 중요시하거든요. 특히 이제 자국민들의 여행의 자유는 굉장히 크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미국이 그동안 그 3국에 대해서 여행을 금지한 조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 쿠바 사태가 굉장히 악화될 때 그때 한번 미국이 조치를 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아예 미국의 비자를 갖고 갈 경우는 비자 자체를 말소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걸 보면 네. 미국이 굉장히 큰 조치를 사실 이번에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어떤 경고를 한 것이다 보여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북한에 여행 가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정말 이게 또 어떤 면좀 신비한 나라 뭐 네. 아주 그 뭐 좀 갇혀진다 모르는 나라 이런 나라에 대한 좀 환상들 특히 이제 원비어 같은 경우도 보면 뭔가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대한 좀 어떤 호기심 이런 것들이 사실 발동을 많이 해서 한번 가보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고 특히 그동안 보면 미국의 외국인도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조치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금지를 할 경우는 상당히 아마 유럽 쪽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원비어 사건 이후에 들어가면 혹시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공포가 확산되면서 아마 네. 이 북한의 어떤 외국 여행객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맥주 축제도 그렇게 홍보를 하더니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머지않아 북한은 이제 7월 27일이라고 네.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날을 맞으면서 아마 맥주 축제를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 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맥주 축제를 조금 더 미루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네. 아마도 이 원비어 사건 때문에 원비어 사건이 이제 원비어가 죽은 게 뭐 지난달에 죽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아마도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여행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해외 관광객을 모집해서 대동강에서 대동강 맥주 축제를 이제 벌이려고 했는데 네.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유럽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전혀 안 갈 것이고,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팔아줘야 되는데 더 이상 영업 상업적으로 흥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미뤘다 그러는데 아마도 막 개최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많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1%, 상위 1%는 제재를 해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즐긴다라는 데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북한의 1%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저기 보면 김정은이 이제 국내 기반이 아까 약하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과 함께 그 어떤 북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그 엘리트층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불을 좀 나눠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뭐 장성택 같이 그렇게 이제 숙청을 한다든 죽인다든 이런 거 하지만 그렇지만 북한 내에 있는 좀 신흥 계층들 특히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계층이라든지 또 군부의 엘리트라든지 당의 엘리트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정 정도 불을 나눠줘야 되고 또 그들과 네. 함께 공유하는 그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양에서도 실적으로 정말 소수층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제 식사 비용이 뭐 몇백만 원 들 정도로 또 뭐 네. 예를 들어서 집 같은 거 여명거리라든지 대동강변이라 이런 데 이제 집을 마련하고 산다든지 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진이 부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평양에 지금 명품들이 사실은 보면 그 싱가포르에서 수출한 명품이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 실제로 그만큼 수요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뭐 지금 북한 내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일반인들은 그런 명품들이 있는 게 결국 이제 김정은이 이들을 통해서 결국 본인의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 사진처럼 저렇게 실제로 삽니까? 아니면은 사진이 찍히니까 선전용인가요? 사실 뭐 2007년 7월 1일 새로운 경제관리 이제 조치가 이제 나온 다음부터 북한은 이제 새로운 던주하고 이제 권력층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장마당을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은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예전에는 정말 다 같이 못 살았다면 지금은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된 다음부터는 던주라든지 권력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돈을 정말 시장에 나가면 팡팡 쓰고 외화상점에 네. 가서 보란 듯이 돈을 쓰는데 정말 일반 사람들은 국수 한 살이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나무를 뜯어서 팔아서 그걸로 국수 한 살을 사 먹어야 돼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조금씩 이게 너무 갭이 점점 이제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평양에는 뭐 평양에서도 저게 100%가 아니고 평양에서도 뭐 5%면 5%, 3%면 3% 이제 부유층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지 일반 사람들은 정말 배정받은 표 하나 가지고 줄을 길게 서서 자기네한테 차려지는 그 맥주 한 캡을 사기 위해서 줄을 몇백 미터씩 서야 됩니다. 네. 네, 저기 장마당에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그 돈을 벌어서 돈주가 생기는데 그 돈주의 뒤에 보면 전부 다 또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장마당에 돈을 벌고 또 갈취를 해가지고 상당한 부가 축적이 됐고 그 부를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갈취를 해야 되는데 그 갈취 방식이 사치품을 파는 겁니다. 사치품을